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대선 결과는 뭐 아직 개표 중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편차가 좁혀지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39% 여기다 이제 김문수, 이준석 합쳐졌어도 한 46%, 뭐 47%쯤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50%를 좀 넘기는, 물론 이제 투표 개표에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편차가 이렇게 10% 이상 뭐 이러면은 사실상 바뀌고 뒤집히고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크죠. 원체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단일화가 안 됐던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뭐 밤중에 이제 뭐 대선 당선이 되면은 결과는 나오겠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 출구조사가 특히 언론 3사에서 나온 거고 편차도 크다 보니까 조금 뭐 바뀌고 뭐 뒤집힐 그런 포인트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리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이 될 구간이 어디인가? 자,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게 이제 정책 관련 이슈예요. 정책 관련 이슈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테마군들을 좀 보면 될까? 업종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대표적으로 AI 100조 투자, 이게 이제 이번에 정책 중에 뭐 각 후보들 가장 메인이었던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AI 키워드, AI의 육성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번외로 지금 상법 개정 2주, 3주 안에 처리할 거다. 상법 개정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경제 점검하겠다.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경제 관련 키워드들, 민생, 경제 이쪽은 근데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지역 카페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지역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세종시 뭐 수도 이전. 근데 일단은 청와대를 쓴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저출산이라던가 뭐 나머지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AI 육성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두 개로 나뉘어요. 일단은 1번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있고, 두 번째는 AI 반도체 칩.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왜? AI들한테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AI 학습을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원전 뭐 이제 에너지 합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했는데, 보시면은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소 세워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뭐 좀 건설 이런 것들이 정책에 있었죠. 그리고서 AI 기본사회 무료 활용할 모두의 AI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뭐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AI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재명 그 후보 AI 정책위원회 그쪽에 이제 솔트룩스, 그 다음 뭐 크라우드웍스,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관련 인물들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키워드도 엮였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차트 요 앞에서 돈이 일단 한번 좀 들어왔었어요. 4천억이 들어오고 정고점을 넘기면서 이제 월요일날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그런 기대감으로 먼저 부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루시아 키워드가, 루시아 아이템이 자율형 AI 에이전트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속도랑 경제력 측면에서 오픈 AI, 챗GPT랑 구글의 제미나이 뭐 넘어섰다 이런 발표도 있기는 했어요. 뭐 실제 성능은 열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AI가 정말 좀 좋은 AI가 좀 엮일 수도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일단 솔트룩스가 가장 대장격인 것 같고, 얘는 요 앞에 산이 조금 있죠. 4월 14일 오늘은 좀 차트 관점까지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요날 돈이 조금 많이 붙었던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돈 붙은 날 지지 저항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그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했을 때 이런 밑에 구간 요런 자리는 지금 넘어서면서 슬쩍 올라왔고 4만원 넘기나 이게 일단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웍스, 여기는 사실 좀 세력주예요. 얘는 이제 실제로 뭐 AI 사업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는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관련 인물 통해 가지고 좀 인맥주 느낌, 그 AI 정책위원회 그쪽 키워드로 갔다가 올랐던 종목인데 끼는 좋았습니다. 끼는 좋았고, 이번에 뭐 악재 통해서 개파락을 했다가 120선 위로 한번 시원하게 돌렸다. 그리고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일단은 소프트웨어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뭐 한 요 정도를 일단은 생각을 해 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 키워드 가장 뜨거웠었죠. 뭐 상한가를 막 여러 번 만들면서 4x4 그리고 DSC 인베스트, 엑스페릭스 얘네들은 이제 밑에서 막 어떻게든 또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이어가지고 막 해먹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퓨리오사 같은 경우 나중에 그 상장 일정 같은 거 이제 뭐 한 내년쯤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업이 일단은 지분 엮여 있는 건 DSC 인베, 그 다음에 4x4가 이번엔 대장이었고 얘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기는 했어요. 이 앞에 있던 저점 이탈하고 바로 땡겨 올리는 이런 상승폭이 있었고, 그 옆에서 이제 좀 횡보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DSC랑 이제 4x4 시간에 보면은 4x4가 또 올랐습니다. 얘가 끼가 이번 시즌에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퓨리오사 키워드 이때는 DSC가 지분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점상에다가 이제 대장이었고, 실제로 퓨리오사 키워드로 엮이면서 올렸을 때는 4x4가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4x4 DSC 순위 대장이고,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지역화폐는 상한가를 올려보냈는데, 일단 유라클은 LG AI 키워드로 좀 살짝 갈아태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화폐가 이제 뭐 코나이, 웹캐시, 실제 사업,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실제 수혜는 코나이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끼 좋은 애들, 웹캐시랑 유라클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상장하고 해먹는 것들도 좀 껴있는 그런 테마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방금 말씀드렸다. 이제 뭐 솔트룩스,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마음 AI, 그 다음에 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요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퓨리오사 키워드로 4x4랑 DSC 인베 얘네들이 일단 필두로 나머지 애들이 뭐 대장을 바꾸는지 이렇게 순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랑 이제 반도체 칩 학습을 위해서 뭐 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원전이랑 신재생 해가지고 에너지노믹스 이렇게 좀 섞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조 투자에 대해서 에너지 믹스 추진 전망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믹스하는 게 좀 당내 의견이다. 즉 실제로 이전 민주당 정책에서는 원전은 배제시키는 정책이 우선이기는 했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는 탈원전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원전을 이제 뭐 냅두면서 믹스하자가 아니라 원전을 빼자. 원전은 멀리 둬야 된다. 근데 일단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클릭 뉴스들이 계속 있었던 게, 이런 원전에 대해서도 믹스를 해야 되는 게 좀 당내 의견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현실적이기는 하죠. 유럽 국가들이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 모든 거를 올인해가지고 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체적인 유럽, EU 막 이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원전에 대한 정책을 풀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원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정책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건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분명히 후대한테 이제 좋은 환경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전, 특히 원전에서도 일반 원전보다는 지금 세계적으로 SMR 카테고리가 좀 중요하죠. 거기다 지금 보니까 오클로란 뉴스케일 파워 장전도 뭐 6% 7%씩 좀 상승을 해요. 얘네들 신고가 올려놨고, 트럼프가 추진하는 메인 정책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랑 이제 뭐 원전은 근데 일단은 좀 내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정책 중에 메인 쪽을 뭐냐라고 따지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정책이 메인이기는 하거든요. 민주당 색깔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국힘도 색깔이 있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일단은 주축이에요. 대신에 이번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뭐 탈원전은 아니구나. 원전에 대해서 믹스.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해외 수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원전을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국가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잠재적인 수주 기대감도 계속 살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첨단 산업에서는 결국 전력 이런 게 계속 요구가 됩니다. 트럼프가 일단은 원전에다 팍 힘을 줬던 것도 첨단 산업, 트럼프가 딱 그냥 대놓고 말을 했었죠. 원전을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왜? 첨단 산업의 포지션, 자신들이 이제 미국이 첨단 산업의 순위, 패권,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안정적인 전력이.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날씨 흐름이라던가 풍력인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러거나 혹은 뭐 태양광인데 뭐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또 장마 이런 이번에 장마 좀 길죠. 뭐 한 40일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장마 시즌이라던가 하면은 혹은 뭐 먼지가 쌓이고 이랬을 때 이제 또 전력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원전이랑 이제 좀 시너지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은 뭐 종목들이 워낙 많기는 한데 일단은 우량주라고 해야 될지 얘가 막 시총이 엄청 크진 않아요. 저는 얘 종배에서 좀 넘어오기는 했는데 HD 현대에너지가 금요일날 일단 주가는 가장 움직임이 좀 좋기는 했습니다. 10%. 그 다음에 이제 SDN 얘는 태양광에서 보통 세력주 하면은 또 팍팍 튀는 그런 끼 있는 종목이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SDN 그리고 SK 이터닉스 얘는 태양광 풍력 둘 다 엮여있는 기업으로 알아요. 그래서 구간에서는 지금 요런 자리 넘기고 하면은 신규 상장을 하고 좀 긴 시간 동안 요렇게 좀 박스권이었는데 대금 붙이면서 좀 돌파까지 넘어가는지 대신에 이제 이런 뉴스는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삐걱 투자사 대여금 회수 불투명. 근데 이제 풍력이라던가 그런 것들 갖다 붙여주나. 그리고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뭐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주이기는 하고 미국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실적 좀 좋게 나왔던 것들이 있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고점 구간 3만원 이탈하고 좀 버티는 흐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수급 좀 들어오나 얘는 기간 수급이 좀 메인이었는데 최근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주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파루는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좀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파루 오래됐죠. 그래도 이번에 뭐 상한가 막 이런 식으로 3번 뭐 보내면서 좀 대놓고 해먹는 종목이긴 한데 이런 종목은 이제 만약에 매매를 하면은 좀 그 트레이딩식으로 좀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하기는 해야 돼요. 좀 잡주에 가까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끼는 가장 좋았던 이런 쌍봉 구간 넘기나 그리고 뭐 대성 파인텍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워낙 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송배전 여기까지 엮이면은 뭐 세명전기 HVDC 키워드로 갖다 쭉 올라온 것도 있는데 세명전기, 대원전선, 재룡산업, 삼화전기 뭐 이런 변압전선 쪽도 흐름은 좀 계속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실적 나오는 얘네들은 좀 우량주들 있잖아요. 현대일렉도 그렇고 일진전기, 산일전기 추세가 다 똑같아요. 얘네는 우리나라 기업 신재생 태양광이든 뭐 원전이든 송배전은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필요한데 그거 플러스 미국에서 실적이 잘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실적 기대치 플러스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런 송배전 이쪽은 똑같이 필요하다. 신재생을 하든 원전을 하든 어찌됐든 전력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기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나 ESS 이런 것들은 조금 짜잘짜잘한 그런 애들이기는 해요. 좀 번외 테마 느낌이고 제로 탄소나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린 케미칼, 에코바이오, 에어레인, 에코아이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탄소 관련 테마는 또 좋아하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그린 케미칼이 좀 대장 역할을 자주 하고 최근에 이제 에코아이, 에코바이오 여기는 이 테마가 살짝 어설픈 게 있어가지고 대장이 이 셋이서 좀 자주 바꿔요. 에어레인도 여기서 좀 셌었는데 대장이 좀 자주 바뀌는 테마여가지고 이거는 누가 딱 강하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에코아이가 끼는 좀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 무중, 그 다음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요 순으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뭐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겠죠. 해가지고 한국정보인증, 다날, 마톤 등등 한네트 로지시스 뭐 CBDC랑 같이 엮이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차라리 핑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뒤에 STO 키워드로 갤럭시 시리즈 얘네들은 진짜 이 구간은 그냥 노다지거든요. 계속 거의 뭐 반년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계속 땡겨 올립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제 풍력, 대명에너지는 뭐 태양광 풍력 둘 다 엮이는 테마인데 요거랑 이제 풍력하면 CS 시리즈 얘네가 이제 실제로 엮이면서 좀 대장격하고 세력주에서는 유니슨이 끼는 제일 좋아요. 얘가 이제 밑에서부터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또 21선 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저는 신재생에서 태양광이랑 풍력 선택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이 훨씬 더 종목 매매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력 테마는 조금 예전부터 신재생이라는 테마로 같이 묶이기는 하는데 태양광 대비해서 풍력이 좀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라던가 그런 자금 정책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태양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신재생 정책 같은 거에서도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정책에도 뭐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엮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것들 그다음에는 뭐 경제, 민생 이런 것들 해서 지역화폐, 유라클, 코나이, 웹캐시 이게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저처럼 뭐 이제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매도를 할까 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에서 얘네는 어느 정도 금요일날 선반영을 했어요. 얘네를 딱 그냥 이제 장단점을 정리를 하면은 장단점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월요일날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관련주들은 다 상승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차트가 미리 주가에 대하여 재료에 대하여 주가가 먼저 차트에서 주가가 먼저 재료에 대한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뭐 다음날 기대치로 뭐 상을 가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상한가나 뭐 15% 20%씩 좀 반응을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올려놨어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일까? 라는 생각을 각자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진 않지만 최소한 그냥 내일 무조건 따라 붙어야겠다 이런 것도 뭐 상을 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상을 안 가고 밀리기 시작하면 손절을 치고 뒤에 다시 재접근을 할 타이밍을 노린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내가 대응을 미리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내일 관련주들이 다 상을 갈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갈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반대로 이제 재료 소멸 특히 얘네들이 반영을 밑에서 어느 정도 한 30-40%, 20-30%씩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은 저는 내일 일단은 어떤 그 테마에서 각 대장별로 하는 애들은 상 들어간다 싶으면 상따를 했을 거예요. 제 시나리오는. 하지만 일단은 다 돌려놓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 가면은 내가 상따를 시도했는데 만약에 못 가면은 대응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태인 거죠. 이 선반영이 없었으면은 상 가는 종목들은 상따를 하기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반영을 감안하더라도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인가 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생각을 하면은 앞에 매물 구간이 다 존재를 합니다. 왜? 정책 테마로 시원하게 해먹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다 해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일단은 다 여기 매물산이 이 종목뿐이 아니죠. 모든 종목이 지금 정책주들은 다 그래요. 이번에 워낙 지지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다 매물대가 다 있어요. 없는 종목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런 매물 구간들을 최소한 넘겨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물 넘겨서 위에서 시작하면서 대금을 소화시키나 올라가면서 대금을 소화시키나 이것도 이제 분봉에서 장중에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이고 자, 두 번째는 정책은 당선되고 당선 이후 바로 시작을 안 해요. 대부분의 정책 그 정권들은 당선되고서 뭐 다음날부터 이제부터 바로 정책 내가 밀고 있던 거 내가 대선 공약을 걸었던 정책 내일부터 하나씩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빨라도 빠르면 몇 주에서 몇 달 이후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겪어보셨을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진짜 그냥 땡 하고 내가 당선됐으면 내일부터 이거 해야지. 회사도 똑같잖아요. 내일부터 뭐 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미리 뭔가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정권이 새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그룹이든 똑같죠.
어디 그룹이든 뭐 대기업도 총수가 바뀌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뭐 쇄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안에 싹 해가지고 뭐 물갈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많은 것처럼 대통령 바뀌고 하면은 정책보다는 일단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먼저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인사들, 뭐 대표적으로 갖다가 이제 장관직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먼저 장관직부터 해가지고 그런 인사들, 주요 포지션에 있는 인사들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포지션에 인원들 뭐 배치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바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단기적으로 뭐 내일 상가고 뭐 하루 이틀 셀 수도 있지만 결국 여기서 막 한 2배, 3배 막 계속 일주일, 한 달, 뭐 장기 스윙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전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걸 노려볼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돈 쏠림으로 더 치고 나가는 걸 노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재료 관점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했던 내용들은 좀 추적을 해놔야겠죠. 정권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 민생경제, 지역화폐, 온실가스, AI, 소프트웨어랑 반도체 칩,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싹 한번 정리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하반기에 좀 눈이 가는 게 이제 이런 지주사 관련해서 어디서 좀 괴물처럼 스멀스멀 계속 뭔가 여기 계속 봐두셔야 돼요. 뭔가 어떤 종목이 갈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단발적으로 탁 튀고 내려오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버티는 그런 지주사들은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내일 일단은 요렇게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좀 압도적으로 이 정도면은 좀 뒤집히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50%랑 이제 40% 구간이면은.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정리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뭐 단발성으로 하루 이틀 더 반짝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분명히 눌림을 공략할 수 있는 테마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실 텐데 정책에서 실제 정책이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대선 정책 테마는 그냥 언급하면서 움직였었잖아요. 이전에 뭐 탈모 테마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는 실제로 정부 차원의 이제 그런 돈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위주로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라도 미리 정리를 해둬야 내가 뭐 단발적으로 내일이랑 내일 모레 뭐 단타를 치든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눌림이 나오면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